다 풀었다고? 네. 모르는 거 빼고. 모르는 거 빼고. 자, 잘 안 보일 거예요. 맞아. 제좀 잡아줘야지. 아야. 잡아줘야지 내가. 자, 됐죠? 네. 3월 넘어가서 프로젝트 저 렌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너무 흐려서 안 보여. 그지? 아니면 자기 책 꺼내놔도 돼. 알았지? 자,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특별히 건들 게 없어. 니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의 이유는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라고 하는 파트에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니네가 생각하는 함수 문제 풀이는 그냥 함수가 나오면 뭐 대충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찾는다 뭐 이런 방식인데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녀석은 문제랑 관계가 없어도 무조건 찾는다. 무조건 알아낸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없으면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 함수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야 돼. 그 규칙을 분명히 문제 풀이할 때 알려줄 거고 나오는 족족이 알려줄 거고 족족이 나오는 대로 그 형태를 외우고 그 형태에 대해서 그냥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해봐야 돼. 특히 함수 문제는 일정한 틀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함수 문제의 틀은 이거 하나야. 만나는 교점, 무조건 교점이 1번, 교점 찾는다. 2번은 점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하나 해줄게. 우선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a의 x승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a가 1보다 큰 상태면 증가함수로 갈 거고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로 갈 건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 둘 다 포커스는 뭐냐면 두 가지 항상 지나는 점 어딘가 확인 지수함수에서는 0,1이 항상 지나는 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뽑아내야 돼. 알겠어? 그건 잘 기억하라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 문제인데 머릿속에 어렵다만 잊지 말고 하나하나 다 찾아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자, 요 그림의 상태는 숫자가 얼만큼, 그러니까 숫자의 차이에 의해서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대부분. 숫자가 크면 더 많이 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거든? 근데 그렇게 찾을 일이 아니라, 여기 봐봐. 그렇게 찾으면 암기를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y는 2의 x승하고 y는 3의 x승이 있다면 분명히 한 녀석은 0,1을 지나니까 한 녀석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한 녀석은 조금 덜 올라갈 거거든?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두 개를 그렸는데 누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그치? 이때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1일 때를 생각하는 거야. 1일 때를 보는 거야. 1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치? 1일 때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나오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얘가 y는 3의 x승이고 얘가 y는 2의 x승이야. 이렇게 찾아야 돼. 알았어? 찾고 그거에서 해당되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알겠니? 감소함수 때도 마찬가지야. 감소함수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찾는 게 좋아. 아무래도 양수값이 좋으니까. 오케이? 이해했지? 그렇게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질들 알아보면 성질들 니들 익히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항상 고정되는 고정점.
고정점 얼마? 0,1 그제? 그리고 점근선 y는 0, 즉 x축. 이동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이거부터 잡기 시작해야 돼. 뭐 말하는 줄 알겠어? 그래야지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자,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의 대칭성, 뭐 평행이동, 자 전부 다 했던 내용입니다. 대신에 집어넣는다 이 개념으로. 뭐야? 이해되니? 안 되면 얘기해. 안 되면 좀 잡아줄 테니까.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에 관련된 거.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 하나를 알아야지. 보는 건 x를 보고 읽는 건 y를 읽는다. 그러니까 함수의 틀이긴 해.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가 x를 보고 y를 찾는다야. 그럼 최대 최소라고 하는 말은 y 값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즉 x를 읽고 y를 보는데 그 y 값이 제일 큰 것은 무엇이냐? 제일 작은 것은 무엇이냐? 알았어? 순서상 자체가 x, y로 되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x를 보고 y를 찾는다. 알았어? 이게 어느 정도 니네가 이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y를 보고 x를 찾기도 해. 거꾸로 찾기도 하는데 우선은 근본적인 거는 x를 보고 y를 찾는다. 요게 기본 틀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형태고. 자, 역함수 다시 역함수 이야기 하나 나오면 딱 세 가지 생각해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가 뭐야?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 라고 하는 맥락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세 번째는 무조건 1대1 대응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맥락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 상태이니까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그림이 이런 방식으로 되실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린지? 자, 이런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읽어내는 방식은 이거야. 증가함수, 감소함수. 당연히 증가함수, 감소함수인 이 로그 함수에서도 고정점 1,0이라는 점이 있고 점근선 x는 0, 즉 y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그지?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같은 맥락을 지닌다. 뭐야?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면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성을 지니게 되거든. 자, 대칭성 마찬가지고요. 평행이동, 로그 함수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마찬가지로 대신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으로 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다 밝히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도 y 값을 읽어낸다. 그래서 내용이 같아. 단순히 y는 x축이 대칭되어 있는 그래프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다 라는 걸로 내용 자체가 끝나는 거야, 사실. 이제 활용해서 들어가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뭐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 빨간색 불펜으로 하나 여기다 딱 크게 하나 적어놔. 무조건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무조건 진수 조건. 무조건 찾는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냅둬. 모르면 냅둬야 되지만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알았어?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내용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특별한 어떤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내용의 필두는 뭐냐면, 그림 그렸어? 자, 그림에 해당되는 거 한번 읽어봐. 이 말이 끝이거든, 사실. 자, 지금 너희들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었어요. 볼게요. 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100% 믿지 말고 그림 그려져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읊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우선 자, 첫 번째 문제는 y는 4분의 1 x. 야, 4분의 1 x 읽는 순간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옆에 있는 그림을 읽지 말라는 소리야, 처음에는. 자, 감소함수 위에 a, b 두 점에 대하여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가 y축 위에 있을 때 OP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자, 옆에 있는 그림. 자,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준 거에서는 조금 크게 나와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표현 안 돼 있는 게 뭐였어? 표현 안 돼 있는 건 니들이 표현해야 되겠지, 그제? 자, 노란 색깔로 하는 건 선생님이 니들이 실제로 쓴다의 개념을 갖는 거야. 당연히 여기다 1을 쳐놔야지. 자, 얘는 지금 4분의 1의 x승이지, 그지?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점 하나가 여기 있네. 근데 문장에 의한다면 a라고 하는 점에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어. 맞지? 그러면 뻔해 뻔짜 a라고 하는 점에 뭐를 잡을 수 있어? x값, 그러니까 순서쌍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무조건 점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컴마가 될 거고 대입하면 뭐가 돼? 4가 돼. 여기까지 잡을 수 있는 거고. b라고 하는 점은 여기 어딘가 있어, 지금. b라고 하는 점이 여기 어디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이어놓은 거거든, 지금. 이해되냐? 이런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인데 4까지 찾았어. 근데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지, 그치? 2대 3으로 내분한다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3이 될 거야. 맞지? 자, 2대 3을 했을 때 점 P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 요 위에 존재한다니까. 얘가 지금 점 P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점 P의 특징은 뭔데? 점 P의 특징은 x가 0이라는 사실. 얘는 알지 못하지만 0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야. 알고 있는 사실들만 가지고 사는 거니까. 됐어? 됐지? 자, 갑시다. 자, 봅시다. 그때 OP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안 잡힌 점은 얘밖에 없어. 맞지? 근데 얘에 대한 어떤 이 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 없어? 문장상에선 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잡고 시작해야 되겠네. a, 뭐 4분의 1에 a 뭐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치? 그 상태에서 봐봐. 선이 나와 있고 2대 3이라는 어떤 문맥의 흐름이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의 의미는 닮음이야. 무조건 닮음이야.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 닮음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는 닮음이야.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는 닮음이거든. 근데 그러면 요 길이가 몇 대 몇을 비율로 가지는 거야? 2대 3의 비율로 가지는 거야. 맞지? 근데 2일 때가 1이야, 길이가. 그치? 그럼 3일 때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A 값이 완성되는 거야. A가 뭐가 돼? 2분의 3, 이렇게 완성돼. 이해되니? 얘는 2분의 3컴마고 그럼 뒤에 있는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계산 들어가야 되고 4분의 1에 2분의 3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4분의 1은 뭔데? 2에 마이너스 2승에 대한 2분의 3승이지, 그치?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3승이지.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1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선은 지금 8분의 1 선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4라는 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때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네. 전체의 길이를 5로 나누었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이용하는 비례별분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매분점이지 뭐.
내분점식이지. 자, 내분점식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내분점식을. 선분 AB를. 자, 준비하라고 그랬어. 내분점식은 무조건 준비해야 돼.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지, 그제? 그러면 2 플러스 3에 2 플러스 3. 맞아? 여기에 뭐 넣어? B에 해당되는가? 얼마? 8분의 1 정도. 여기는 4 들어가. 그럼 는 5분의 앞에는 4분의 1이지, 그지? 뒤에는 12야. 그러면 얘는 5분의 4분의 49지, 그지? 그럼 20분의 뭐야? 40. 이해됩니까? 그래서 OP의 길이는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20분의 49가 된다는 소리지, 그지? 문제에서 여기는 OP의 길이는 했으니까 길이가. 이해돼? 그러니까 대충 이런 방식의 그림 형태는 전부 다 비례식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비례를 갖다가 쓰면 돼. 근데 전 비례를 잘 모르겠는데요. 해. 그래도 공부해봐야지 어떻게 해. 모른다고 뭐 버티면 옛날에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버티면 뭐가 결론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결론 안 나와. 고3 때는 결론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제를 몇 개 풀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알았어?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앞에 지수 그러니까 앞에 해당되는 문제였던가 아니면 풀었던 문제들 중에 보면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거 있을 때 최대한 이 녀석을 가지고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알았어? 됐어? 여기 특별한 내용이 내용 흐름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뭐 해설지 여기 해설 보면 뭔가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 뭐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나와서 그렇게 풀이할 수는 있겠지. 뭐다 이렇게 뭐 잡을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의 요는 해설이 간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야 되지, 그치? 내가 그렇게 못 푼다면 하나하나 다 찍어서 푸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됐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거 보자. 자, 두 번째 건 또 어떤 문제일까? 자, 두 상수 A, B에 대한 여기도 지금 저거 떴네. 함수가 떴네. 그러면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 문제는요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연습은 언제 할 거야?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자, 연습해보자고. 형식이 뭐냐면 함수 y는 마이너스 3에 x-a 플러스 b 이렇게 되있지, 그제? 자, 이걸 쪼개자고.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쪼개자고. 자, 이 녀석은 분명히 x축을 얼만큼? a만큼. y축을 얼만큼? b만큼 움직인 거야. 맞지? 무엇이? y는 마이너스 3의 x승. 맞니? 근데 y는 마이너스 3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y는 3의 x승에서 뭘 어떻게 했더니 얘가 나온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나온 거거든 지금? 그럼 무슨 축 대칭이 되는 거야?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맞아? 외운 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라고. 좌표평면 위에서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했어. 얘가 x축 대칭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얘가 x축,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즉 x, y라는 선이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상황이 된다면 y축 대칭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것처럼 요 마이너스가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요 식에서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넘어가는 상황이거든, 지금. 그런 거니까 아, 이거는 x축 대칭을 한 거구나. 그러면 그래프의 형식상 3의 x승은 증가하는 함수야, 그지? 그런데 x축 대칭하면 거꾸로 가는 함수지, 그지?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방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맞아? 얘가 x축으로, 자, 여기 지금 요 점이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의 x승 이렇게 될 건데 얘가 x축으로 a만큼 b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된 상황이야. 맞아? 자, 그런 상태에서 봐봐, 여기 두 개가 떴어. 뭘 지난다고 했어? 첫 번째 1, 마이너스4를 지나고 이런 정보가 하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는 5가 뭐라고? 점근선.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런 것이 나오면 고정점과 점근선 두 가지를 확인해 보라. 여기가 고정점이지, 그치? 그리고 얘가 점근선이지. 맞아?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였더니 점근선이 뭐가 됐대? y는 5가 됐대. 그 말의 의미는 올라갔다는 소리지, 그치? 즉 b가 뭐다? 5다. 5만큼 움직인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y는 마이너스 3에 x-a 플러스 5가 되지, 그치? 맞아요?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고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대입하는 등식은 성립입니다. 이때서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뭔 말하는 줄 알겠어?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1-a 플러스 5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에 1-a 될 거고, 맞지? 둘 다 음수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치? 얘는 3의 몇 승? 2승이니까 1-a가 보다 2이다. a가 얼마다? 1. 돼요? 그래서 그림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아, 선생님 애들은 긍정 막 대입하고 막 해서 풀던데요. 그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걔는 머리로 그 흐름을 봤던 아이야. 자주 그림을 그렸었고 머리로 그림을 봤던 아이거든. 근데 문제는 걔가 아니야. 걔는 그 눈으로 볼 수 있어. 문제는 뭐야? 나는 못 봐. 내가 못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남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내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기본형에서부터 시작하는. 알겠니? 기본형 그림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그러니까 답은 뭐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이렇게 찾으라고. 알겠니? 다들 이 수학 문제 풀이할 때 다들 답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알았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됐니? 그 다음에요. 요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나봐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나봐. 근데 문제의 흐름상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문제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뭐 어떻게 해서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보면서 봐야 돼. 잘 봐. a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요. 자, a는 1보다 커. 직선 x는 a가 두 함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b라 하고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우선 봐라. a가 1보다 크대. 이게 1보다 큰 거야, 지금. 맞니? 그리고 긋는 건 이렇게 긋는 거야, 그치? 그리고 두 함수가 떴어. 하나는 4분의 1 x고 하나는 로그 4분의 1의 x고 하나는 로그 2의 x야. 맞지? 자, 그럼 봐라. 로그에 대한 값이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쉬우냐? y는 로그 2의 x가 더 쉬워. 로그 2의 x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것은 뭐고? 1이고. 맞아요? 얘가 y는 로그 2의 x. 그러면 4분의 1의 x는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의 x를 구할 때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관계는 없어. 관계는 없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기를 요구하거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느냐? 4분의 1이면 아까는 지수할 때는 x가 1일 때를 봤지, 그치? 로그 할 때는 y가 1일 때를 보는 거야. y가 1일 때를 보면 x는 뭐가 돼?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y가 1일 때면 여기쯤이 될 텐데 그 녀석이 얼마일 때? x가 4분의 1일 때지, 그치? 여기쯤 지킬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곡선의 흐름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떠냐? 얘 봐라. 얘는 y가 1일 때 얼마야? 2지, 그치?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 얘는 4분의 1의 x는 마이너스 1일 때 4가 나와. 4가 이쯤 돼야 만나는 점이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곡선의 흐름이 얘랑 같지가 않다고 더 주저앉지. 이해돼? 이런 것들도 실제 문제풀이 할 때는 그 정도까지 그릴 필요가 없는데 니네가 지금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문제를 할 때. 뭐야?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x는 a를 하나 그을 건데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 내가 여기가 1이잖아, 지금. 여기 1이잖아. 그럼 1보다 큰 쪽에 그런다고 여기다가 갖다 그으면 이거 마이크로로 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x는 1을 조금 더 여유롭게 빼주자고. 그러니까 이건 대략적인 내가 값을 얘기한 거니까. 뭐야?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게 x는 a라고 하자고. 그때 만나는 두 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a, b 두 점 잡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은 뭐야? 그 점을 잡아야겠지, 그지? 맞냐? a, b 점을 지금 점 잡았으니까 순서상 써야겠지, 그지? 자, 그거 순서 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네? a랑 A랑 B가 바뀌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네요. 얘가 A네요. 얘가 B네요. 순서에 의해서. 이 녀석하고 만나는 점이 A, 이 녀석하고 만나는 점이 B. 이렇게 되니까. 또 B를 지나고, 얘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을 C라고 했다고. 맞지? 그랬을 때 삼각형 ABC 이렇게 생긴 요 세 개의 점, 이 점의 무게 중심이 B, B, 2분의 1. 됐어? 자, 이제 잡아가자. 자, 우선 A라는 이 점은요. 점 잡으면 돼. 점 쭉 잡자고. A, 컴마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함수식이 y는 로그 4분의 1의 x니까 얘는 로그 4분의 1의 a가 되겠지, 그치? 얘는요. a, 컴마가 될 거고 로그 2의 a가 되겠지. 여기까지 될 거야. 문제는 이 c야.
C랑 점을 생각하지 말고 C에서 알 수 있는 분명히 이건 C를 나타내는 그 두 점 중에 알 수 있는 걸 선택한다면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Y 값이 서로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 얘는 로그 2의 A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얘만 알면 되겠지, 그지? 얘만 알면 되는데 그 점이 여기 있는 거고 이 선에 가 있으니까 이 선에 Y 값이 이거라는 소리야. 맞지? 그럼 즉 로그 2의 A라고 하는 거는 Y가 집어넣는 거야. 로그 4분의 1의 X 이렇게 됩니다. X를 구하라. 근데 X를 구하려면 양쪽에 똑같이 2로 맞춰줘야 되지, 그지? 그러니 뒤쪽에 있는 것을 2에 마이너스 2 쓰니까 마이너스 2 로그 2의 X가 될 거고. 맞아? 2에 마이너스 2 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씨. 이렇게 될 거고. 자, 귀찮으니까 한 번 더 쓸게. 로그 2의 X는 얘를 앞으로 가져갈 거야.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A가 되지, 그제? 얘를 위로 올리자. 이해되니? 그러면 X는 어때? A 제곱분의 1. 여기가 뭐 한다고? A 제곱분의 1.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잡았어.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야기 나왔지, 그제? 무게중심은 뻔하잖아. 3개를 더해서 하나가 나오는. 맞아? 3으로 나누면 여기가 나오는. 그제? 뒤쪽을 알고 있으니까 뒤쪽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A랑 로그 4분의 1의 A랑 더해서 뭐로 나왔더니 3으로 나눴더니 뭐가 나온다고? 2분의 1이 나온다. 그러면 2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4분의 1 A가 뭐가 됐어? 2분의 3이 됐지, 그지? 요거 2로 아까 앞에서 고쳐서 찍으지? 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로그 2의 A가 2분의 3이네. 즉 얘는 얼마일 거고? 1일 거고 얘가 1이 되려면 A는 2밖에는 될 게 없네. 됐어? 자, A 2 하나 써.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야지. 이번엔 뒤찾기 위해서. 자, A가 2니까 처음에 얼마? 4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2를 뭐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더니 뭐가 됐어? B가 됐어. 계산하면 4고 4분의 16, 4분의 17 11분의 17 맞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와 B를 뭐하라고? 곱하라고. 두 개 곱하니까 답은 6분의 17. 이해됩니까? 지금 니네 자신들이 그림을 그렸어. 그림 분명히 그렸거든 지금. 그림을 그려서 하지 못한 걸 봐봐. 하지 못한 거. 알았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걸 먼저 생각해야 돼. 나는 어디까지는 할 수 있었어 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를 볼 때는 내가 어디부터 못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이런 함수 문제 거의 대부분은요 어디서 못하냐면 여기서 못해. 점들을 못 잡아요. 다들. 이 점들을 못 잡아서 문제풀이를 많이 틀려. 뭐야? 응.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자, 함수 문제는 점을 잡는 거야. 자, 어려워도 점을 잡아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점을 계속 잡아봤으면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는데 이게 막 밀어 제낄 때 막 버티니까 어려우니까 못하겠어요. 어려우니까 못하겠어요. 해봐. 했는데 안 돼요. 뭘 안 돼? 점을 못 잡겠어? 아니 점은 잡히는데요. 그 다음을요. 점 잡은 다음에 무슨 생각했어? 아무 생각. 막 이런 방식으로 그냥 버틴단 말이야.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열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뭔 말하는지 알겠지?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점이다라고 하면 이 함수 문제를 푼다 그러면 무조건 점 잡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무조건 잡아내 봐야 돼. 재밌는 건 이거야. 연습을 조금 했어. 그래서 이제 점 잡으면 뭐 이런 문제는 대충 나오는구나. 이걸 너희가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를 읽어나갈 때 빨라져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는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풀지 이것만 있다가 에이씨 점이라도 잡고 시작하지 라고 해서 점이라도 잡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문제를 무조건 할 때는 점부터 잡는 연습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자, 다음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오는 것 자체가 대칭성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야.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그 흐름을 정확히 밝혀내면서 풀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거다. 알겠지?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a만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함수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의 그래프와 점 2점에서 만날 때 a,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만 얘기했어. 맞지? 자, 이럴 때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형식이 뭐였냐면 y는 로그 a의 x라는 2의 x라는 그림을 x축을 얼만큼 a만큼 y축을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내용이에요. 맞지? 자, 평행 이동했어.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의 형태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지, 그치? 자, 요 녀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기본형은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될 거고, 맞지? 이 녀석은 x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죠. 맞지? 자, 접해 표면 위에다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굳이 필요는 없는 문제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로그 2의 x는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1,0을 지나고 점근선이 y축인 함수가 될 건데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지, 그지?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요점, 고정점 가지고 장난친다고 a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여기가 고정점이 될 거고 그 고정점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흐름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얘야. 얘는 뭐야? 2분의 1 x니까 얘랑 완전히 대칭되게 y축에서 대칭되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인 게 거기겠지, 그지? 맞니? 그거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럼 고정점이 이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가 고정점이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맞지? 자, 여기서 질문. 현재 그려는 이 녀석의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렸으니까. 맞지? 봐야 된다고. 문제 풀이는 필요 없지만 보기는 봐야 된다고. 얘는 현재 점근선이 x는 0이었지, 그지? 근데 이건 x축 이동하면서 어떤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점근선의 방정식 x는 a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y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은 어떤 게 없잖아. x로 움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치? 그랬을 때 문제상에서 얘기하는 요 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이라 B라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 이해돼? 무슨 소리지? 자, 그러면 여기서 챙겨볼 수 있는 건 이거야. 어차피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하겠지, 그치? 이 식이 뭔데? 이 식이 뭔데? y는 식을 써보자. 로그 2의 x-a 마이너스 1이었지. 그치? 이 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y는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지, 그치? 맞냐? 얘를 여기다도 대입할 거고 여기다도 대입하겠지, 그치? 그럼 뻔하잖아. 여기 대입하면 밑이 두 개가 생기겠지만 여기 대입하면 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먼저 봐야겠지. 공유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대입하면 b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2분의 1 되겠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아, b는 1이야. 찾았어?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1을 대입하면 등식은 성립하겠지, 그지? 대입하면 1은 로그 2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a 얘가 앞으로 가겠지, 그지? 그러면 2는 로그 2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지, 그지? 이때 이 녀석을 장난치는 게 아니고 요거 넘겨도 되는 거고 요거를 변형해도 되는 거야. 뭐야? 얘를 넘긴다 손 쳐도 나올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는 뭐가 돼? 4가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니까 4가 마이너스 2분의 돼? a, b 두 개를 뭐하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지? 요거랑 쟤를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 돼요? 그냥 대입해서 답이 나왔으니까 됐어. 이걸 생각하지 말라고. 함수 문제는 무조건 이동되는 상태여야 되는 거고 그 이동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대충 이렇게 이동될 거고 대충 이렇게 이동되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게 눈에 비쳐야만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상황이야. 됐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되겠냐? 다음이야. 자, 문제 보니까요. 자, 이 문제 못 풀었겠네요. 이유는요. 원 있어서요. 자, 원 나오니까 못 풀었겠네. 자,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분명히 얘기해줬지. 원 있어서 못 푸는 게 아니죠. 안 푸는 거라고요. 자, 그려보고 해당되는 거 확인해보면 되지, 그지? 자, 확인해보자고. 자, 봐봐. 1이항인 양수 A에 대하여 Y는 AX야. 1이항인 양수 A야? 1이항인 양수 A. 야, 문장에서 지금 나타내는 1이 아닌 양수 A야. 무슨 뜻이야? 빨리 찾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A는 1보다는 크다. 이 소리구나. 이거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 얘는 함수가 두 가지겠네.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맞지? 자, 그렇게 생긴 그래프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원 1,0의 반지름 일자리 원이지, 그지? 원이 있는데 아이씨, 이게 아니잖아. 자, 원이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얘가 1이고, 맞지? 얘가 2.
자, 이렇게 생긴 원과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 맞니? 잘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위에다 얘를 그릴 거야. 어이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 고정점. 고정점 몇 코마 몇이야? 여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두 점을 만나면서 올라올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그려야지 쳐야 되는 그림이야. 맞아? 근데 얘는 만난 점이 없어. 그럼 이 만난 점은 이거밖에 안 되겠네, 그치? 즉, 이런 방식으로 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네, 그치? 아, 그러면 A는 어떤 상태이다?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수학은 너무 당연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고. 알겠어? 자, 만날 때 부등식 뭐라고 써있어? 로그 밑을 A로 하네. X 플러스 3미 작거나 같다. 로그 A에 대한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맞아? 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나오면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 거야? 바뀌겠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부등식 나왔잖아 지금, 그치? 근데 무슨 부등식인데? 로그 부등식이라고, 그치? 로그 부등식이면 무조건 뭐부터 찾아? 진수 조건부터 찾아야지. 진수 조건 뭐야? x 플러스 3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리고 2x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겠지, 그지? 얘는 x는 2보다 크겠지, 그지? 즉 공통되는 부분 x가 이거부터 잡고 들어가야지. 이제 해야지. 자, 분명히 x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2x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긴 할 텐데 a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며, 그치? 그러니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바뀔 거야. 됐어? 정리하면 얘 넘어가면 이게 x가 되고 작거나 같다고 얘 넘어가면 7이지, 그치? 즉 x는 뭐? 7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맞아? 자, 그리고선 또 뭘 봐? 뭘 구하니까? 정수 x의 개수지, 그치? 정수의 개수니까 아이고 7보다 작은 정수 겁나 많네. 근데 뭐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 3, 4, 5, 6 능이 있으니까 7까지 되는 거야. 총 몇 개? 이렇게. 이해됩니까? 문제를 보세요. 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문제 원 가지고 문제 풀었어요? 아니야. 원 가지고 푼 문제가 아니야. 원에서는 A의 상태만을 그냥 나타내 주는 거야. 맞지?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풀이는 이거일 때 반드시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진수 조건부터 판단해서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이 문제풀이의 흐름 같은 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분명히 얘기했어. 로그 함수, 아니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뭐부터 시작이야? 진수 조건부터 시작이야. 애들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지수방정식 파트, 지수부등식 파트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풀어요.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틀립니다. 왜? 진수 조건 안 썼으니까. 맞지? 아, 그러면 진수 조건을 써야 되는구나. 했어. 그 다음 번부터는 이렇게 풀어. 진수 조건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야지. 진수 조건 찾고 이렇게 찾아. 이렇게 풀어. 아니라고요. 아직 문제 안 읽었어요. 문제도 안 읽었는데 무슨 진수 조건을 먼저 찾아. 문제를 새롭게 본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로그에 대한 무슨 문제니까 진수 조건부터 찾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순서가 맞지. 선생님 말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그래서 문제가 그냥
유형별로 쭉 깔린 문제랑 이게 섞인 문제가 달라. 섞여 있을 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솔직히 야, 이 안에서 계산이 어디 있니? 이 안에 계산 어디 있니? 왜? 엄청난 계산이야?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얘기는 계산이 없어.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상황에 대해서 해약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갖다 적어놓은 거야. 특징적인 어떤 계산이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뭘 빨리 생략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문제는 계산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즉 지수와 로그 파트에서 충분히 계산에 대한 연습을 어느 정도 했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문제풀이를 답이 뭐야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걸 찾자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얘 전학원 한 10년 전이야. 전학원에서 내가 언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그때 가르쳤었거든. 고등학교 2학년 문과를 가르쳤거든. 그리고 2학년 걔네 2학년 문과를 가르치고 바로 그만뒀어. 그리고 1년 후에 얘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선생님 뭐 성적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얘들아, 문제를 풀지 마. 문제를 찾아봐. 니네가 알 수 있는 걸 좀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걸렸대. 두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킬러 문제 하나랑 또 무슨 함수 문제 하나 걸렸대. 두 문제를 못 풀었대. 근데 시간이 몇 분이 남았냐면 근 50분 정도가 남았대. 그러니까 되게 빨리 푼 거야. 그때가 물 쓰는 때였거든.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함수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했던 말 중에 얘들아 풀지 말고 찾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대.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하나씩 그냥 찾았대. 그랬더니 풀리더래. 맨 마지막 문제 킬러 문제를 딱 들었는데 킬러 문제가 수영 문제였거든. 수영 문제였거든. 이 새끼는 수영 문제 딱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혈 때는 선생님 무슨 얘기했지? 이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한 이유야. 그게 나한테 전화를 한 이유야. 근데 내가 수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안 되면 나열해. 이거죠. 시간이 근 30분 정도가 남았더래.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때 구워보자는 게 A 28인가? 뭐 아무튼 이런 걸 구하는 거였어. 23인가 28인가 뭐 대충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시간을 보니까 나열하면 되겠더래. 그래서 나열해서 찾았대. 킬러 문제인데. 물론 그 중간에 계산이 좀 있겠지. 알잖아. 킬러 문제는 맨 끝이 이게 휘잉하잖아. 그 앞에 있는 문제도 휘잉하고. 그러니까 넉넉하단 말이야. 쓸 수 있는 공간에. 다 찾았대. 원래 이게 수행 문제는 규칙을 찾는 거잖아. 그지? 규칙이 16개인가 18개에서 나오는 게 규칙이거든. 근데 어차피 킬러잖아. 못 푸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찾았대. 근데 찾고 나서 솔직히 찜찜해. 수학 문제는 뭔가를 딱 풀어가지고 답이 딱 나와야지. 이래야지 좀 괜찮거든? 근데 계속 찾은 거잖아. 찜찜해. 근데 집에 가서 채점할 때 다 맞았더래. 그래서 기법을 전화를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고3 선생님도 아니었는데. 근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그거였단 말이야. 함수는 뭐 하자? 찾자.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수열은 안 되면 나열해라.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그냥 무슨 소리지? 평소에 정리를 할 때 아예 늘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라는 거야.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찾자. 알았어? 우리 지금 함수 쪽 하고 있는 거니까 찾자. 알았어? 그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니? 되겠니? 됐어요? 괜찮아요?
자, 틀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자, 5개가 전부 다르군요. 여기는요. 자, 여기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풀었던 것 중에 니네가 할 수 있었던 내용들까지는 한번 빨간색 볼펜 같은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뭐야? 안 됐던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알았어? 풀고 나머지 문제를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하나 더 부탁하면, 레벨 3는 당연히 어려우니까 못 풀겠어. 이거 하지 말라고. 알았어? 공부를 제대로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애들이 점수가 당연히 낮으니까 논술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논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 논술을 하게 되면요, 논술 학원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낮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중3 이상은 돼요. 여기서 여기 걸로 따지면 레벨 2, 레벨 3 정도까지 나와요. 물론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하고. 왜냐? 근데 그거를 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식을 써야 되는지, 왜 식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아니면 니네가 쓴 식에서 이런 거를 좀 더 포함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내가 식을 잘 쓴다 못 쓴다가 아니야. 식을 쓰려면 뭐부터 해야 돼?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식을 쓸 거 아니야. 아예 시작부터 이 문제는 못 풀어 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여기다 무슨 식을 어떻게 쓸 건데? 못 푼다고 해놨는데 그 식을 어떻게 쓸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저번 시간 보니까 레벨 3를 아예 그냥 통으로 레벨 3니까 하면서 그냥 띄워놨는데, 아니 실제로 문제 풀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 그치? 똑같은 얘기야. 물론 레벨 3라서 다 걸리긴 할 거야. 세 문제 다 틀리긴 할 거야.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레벨 3 문제를 읽었을 때 여기까지는 해석이 돼. 또 그 안에서 이런 것도 해석되고 이런 것도 해석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 놓으라는 거야. 해 놓으라는 거야. 사방팔방 미치는 널뛰듯이 막 널뛰게끔 해놓지 말고 좀 정리를 잘 해놓으란 말이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 상태에서 못 풀어?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풀어주면 그래서 얘랑 묶으면 되는구나. 얘랑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너희가 문제를 다시 풀 때 분명히 똑같이 풀 거라고. 나랑 똑같이가 아니라 니네가 했던 방법을 풀 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와. 이런 모습이 된다. 그게 연습이 되면 논술을 하던 준킬러 이상을 풀던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야. 뭔 말하는 줄 알겠어? 저학년 때야. 그렇다고 저학년 때야. 쌤 같은 거 C단계, 쌤 C단계 주면, 자, B단계랑 C단계랑 같이 줘. 그러면 B단계는 풀어요. C단계 안 풉니다. 맞지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맞지요? 더 재밌는 거 알려줘? 쌤 B단계만 주면 A단계 주면 하, 중은 풀어. 상은 또 다 빼. 아니, B단계, C단계를 같이 줄 때는 왜 B단계 상을 풀고 C단계를 안 풀어놓더니, B단계만 던져주면 왜 상은 다 빼고 푸는데?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거기에서 못 풀지언정 내가 어디까지 써봤어. 여기까지는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이것만 나와도 그 다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 무슨 소리지? 그게 아예 완전 킬러라서, 킬러 계열 문제 나중에 보면 알아. 킬러 문제는 그냥 딱 문제 읽으면 내가 뭘 쓰고 싶거든?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계열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완전 킬러인 거고, 그런 거 말고 준킬러급은요, 그래도 내가 그림은 그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이 말에서 이건 쓸 수 있어. 여기에서 이런 나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나와. 아니야? 그런 것들까지는 하고. 무슨 말하는 줄 알겠어?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
틀린 것들 다시 지금 하시고요.